자, 우리가 이제 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투입 요소, 생산 요소, 이거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성을 먼저 알아야지만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가져갈 건데요. 이 생산 요소, 투입 요소라는 것은요, 결국 기업 입장에선 비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비용을 최소화시켜야지만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입 요소부터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자, 투입 요소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변 투입 요소하고 고정 투입 요소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식당을 갖다가 창업하기 전에 시험적인 요소로서 이제 푸드 트럭을 갖다가 이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푸드 트럭의 종류도 많겠지만은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냥 붕어빵 가져갑시다. 제가 붕어빵 푸드 트럭을 창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보니까는 일단 붕어빵을 갖다가 만들려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푸드 트럭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장비를 갖춰야 되겠죠. 붕어빵 틀이라든지 또 열기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릇이라든지 뭐 반죽 하는 그 통이라든지 파라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장비를 투입하는 것, 그거는요, 사실 내가 붕어빵을 그날 몇 개를 만들어서 파느냐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투입되어지는 요소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고정 투입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고정적으로 생산량과 상관없이 투입되어지는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정 투입 요소라고 얘기하고요. 말하자면 기업으로 따지자면 공장이라든지 그 안에 기계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설비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고정 투입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풀빵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풀빵의 재료가 이제 투입이 돼야 되겠죠. 밀가루 반죽과 팥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일단 풀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러한 밀가루 반죽과 팥소는 어때요? 그날 내가 풀빵을 몇 개 만드냐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투입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변 투입 요소라고 얘기하죠. 가변 투입 요소, 그죠? 그래서 가변 투입 요소는요, 생산량에 비례적으로 투입되어지는 것을 가변 투입 요소, 생산량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투입되어지는 요소를 우리가 고정 투입 요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자, 여러분 각 산업마다요, 장단기, 장기냐, 단기냐 이런 기간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산업마다 그 장단기 기간이 다 틀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화학공업, 조선업 이런 거는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치,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가지고 공장이 형성되어지겠죠. 이때는요, 이 공장 설비라든지 이러한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고정 투입 요소에 해당되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배 주문이 굉장히 많아. 조선업에 그냥 막 호황이에요. 그냥 좋은 걸로 갑시다. 호황이어가지고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럼 당장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의 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주문량을 많이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더 많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은 공장을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5년에 걸쳐서 공장을 더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장 자체도 바로 가변 투입 요소가 돼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푸드트럭 하나 가지고 제가 장사를 했을 때 하루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소화량이 뭐 500개다.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주문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보니까는 장사가 잘 된다?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내가 푸드트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이 푸드트럭은 고정 투입 요소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좀 더 시간을 가지면은 제가 푸드트럭을 하나 더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 푸드트럭도 고정 투입 요소였던 푸드트럭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져간다면은 변동 투입 요소, 가변 투입 요소로 바뀔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차원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각 산업에서 단기냐, 장기냐 이걸 나누는 기준은요. 이걸 갖다가 장기냐, 단기냐 나누는 기준은요. 결국은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걸로써 장단기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즉, 그 산업에서 단기라는 것은요, 고정 투입 요소가 하나 이상 존재할 때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장기라는 것은 어때요? 모든 고정 투입 요소가 공장도 장기가 되면은 어때요? 또 더 지을 수가 있으니까는 충분히 소화력이 되죠? 그러면은 공장 자체도 가변 투입 요소가 된다 그랬죠? 그럼 장기라는 것은 가변 투입 요소, 모든 것이 다 가변 투입 요소다? 그러면 고정 투입 요소가 있다 없다? 없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생산 요소가 다 가변적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를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하고, 고정 투입 요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산업의 단기에 해당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장단기 기간은 산업마다 다 다르다고 했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선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요, 생산 규모, 생산 공장이 딱 결정되어 있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가변 투입 요소 해가지고 생산을 하겠죠. 하지만은 장기, 이 반도체에서 장기라는 것은요, 반도체가 호황이야? 그러면 지금 100% 풀 가동하는데도 그 물량을 못 맞추니까 어떻게 해요? 더 공장을 지어? 그러면은 공장을 더 지어지면은 그 공장도 어떻게 됩니까? 고정 투입 요소가 아니라 바로 가변 투입 요소로 바뀌는 그 기간, 그걸 우리가 장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업이라든지 중화학공업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장기라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공장을 만드는데 하루아침에 못 만들거든요.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공장이 가변 투입 요소로 바뀔 때가 바로 장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장기에는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게 다 가변 투입 요소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단기는 바로 고정 투입 요소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 산업에서의 단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금방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뭐 5년, 10년 이렇게 걸리진 않잖아요. 뭐 한 달에서 뭐 1년 사이에 쇼핑몰 2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인터넷상의 쇼핑몰은 장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죠? 인터넷 쇼핑몰 2개 만드는 순간에 단기에서 바로 장기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산업마다 장단기의 기간이 다 다른데, 장단기를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이냐? 고정 투입 요소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기냐, 장기냐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생산 요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산량을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가정을 합니다. 자, 생산량을 갖다가 우리가 쫙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입 요소가 들어갈 거예요. 바로 이제 전체 토탈 생산량에 투입되는 요소들, 뭐 노동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동력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자본도 들어가야 되고, 기술적인 면, 원자재 등등등등등등등등 되게 많은 투입 요소가 들어가서 생산을 만들어내겠죠. 자, 근데 이걸 다 고려할 수는 없죠. 자, 우리 경제, 그죠? 가정의 학문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모두 일정하다라고 장막을 탁 쳐줍니다. 그리고 오로지 바로 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노동뿐이다. 노동의 투입에 따라서 생산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늘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만 이제 고려하는 거예요. 나머지 투입 요소는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오로지 노동의 투입 요소에 따라서 어떻게 생산량이 변할 것이냐. 자, 여기 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노동력 하나 투입할 때마다 5개 생산량이 늘어나고, 2 투입하니까 12. 자, 이게 보시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시설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변수로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을 투입하고, 2 사람을 투입하고, 3 사람을 투입하고, 그때 생산량을 쫙 본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항상 표 옆에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토탈 프로덕트와 그 다음에 노동 투입력, 노동의 투입에 따라서 노동을 하나를 투입했더니 5만큼의 생산을 합니다. 한 사람을 더 투입했더니 10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12만큼 생산을 해요. 3사람 투입했더니 5, 3, 15가 아니라 20만큼의, 20만큼의 생산량을 더 늘어냅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을 넣었더니 둘이서 시너지 효과 내가지고 한 사람이 두 배보다 더 많이 생산해내고, 세 사람 했더니 또 시너지 더 많이 생산해내고,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때는요, 바로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그죠? 체증적으로 증가하죠.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생산 곡선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체감적으로 다시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휘어졌다가 이렇게 휘어졌고,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가 그렸는데요. 자, 이걸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체증적으로 증가량이 어때요? 점점 커지죠? 커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그러고, 그 추가적인 생산은 우리가 한계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계 생산이 요만큼 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점점 커지죠?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이때는 체감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확 생산량이 늘어나요. 자, 근데 이 공장 안에 가장 최적 인원이 30명이라고 합시다. 그럼 30명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31명, 32명, 33명 이렇게 막 들어오면은 공장 안에 와 해가지고 그때는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는 하되, 총량은 증가를 하되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곡선을 그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항상 토탈 밑에 마지날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때는 어때요? 체증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다시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그죠? 마지날 프로덕트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 그죠? 추가되어지는 생산량이 점점 감소하는 부분을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 그죠? 생산 체감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적정 인원, 그 이상의 노동력이 투입될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벌벌 해가지고 더 이제 생산량이 증가하긴 증가하되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양을 그리더라. 이거는요, 어떤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온 게 아니라요, 경험학적으로 이제 얻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직접 공장에 가가지고 생산을 해보니까는 이런 식의 이제 생산량이 나타나더라, 이런 벽칙이 나타나더라 해서 경험학성으로 가져가는 건데요. 항상 얘기했죠. 경제는 모든 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가니까 우리가 이론을 끌어낸 거예요. 하지만은 당연히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 IT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기계가 잠을 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피곤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IT 같은 경우에는요, 이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체증의 법칙만 계속 이제 가는 그런 케이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은 열외가 항상 있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